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 강의를 듣고 아무쪼록 좋은 성과,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입니다. 자, 우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에너지 평가사라는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근거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에너지 집약도가 굉장히 높죠.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석유화학공업 등을 이제 위주로 하는 에너지 집약도가 가장 이제 굉장히 높은 나라에 해당이 되고요. 다시 얘기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에너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만 봐도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요. 또 온실가스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한 2, 3위 정도 합니다. 150%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에너지 소비 강국이다. 참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에너지 소모량 중에서 이제 건축물로 들어와 봤을 때, 건축물 그 에너지 소모량으로 봤을 때 이 건축물이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한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20% 이상 자, 차지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건축물의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이제 녹색 건축물에 대한 보급,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된 거죠. 녹색 건축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필요성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필요성은 더 커지겠죠. 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이렇듯이 점점 업무 영역이 확대되겠죠. 에너지 관련 부분, 건축 쪽에서도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고요. 계속 기술들이 발전해가고 제도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물 에너지 분야의 뭐 거의 유일한 자격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에너지 평가사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고유의 업무가 이제 법제화가 됐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업무를 비롯해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보통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이제 건축할 때, 건축 행위를 할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작성의 이제 주체가 에너지 평가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뭐 현장 확인 업무, 또 잘 이행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행에 대한 검토, 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뭐 에너지 관련된 업무들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리고 뭐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평가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총량제, 뭐 온실가스에 대한 업무들 계속해서 또 이 에너지 관련 모든 제도의 전문가 집단이 될 거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하나의 전문가의 집단의 한 큰 축이 될 것으로 미뤄 짐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결심을 하셨고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맡고 있는 과목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를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제 법규라는 거는 이제 이 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의 틀입니다. 실무의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을 대하는 자세가 좀 사실은 실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과목이다 하면 이제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죠? 무조건 이제 암기하겠다. 암기하려고 달려들죠.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암기해버리라. 그렇지만 굉장히 잘못된 그런 공부의 전략이죠. 법을 마스터하시겠다 그러면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의 목적과 취지를,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과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법은 이제 상식의 집합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법을 상식적으로 뭐 평가를 하기도 하고,
뭐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조항을 읽다 보면 그러면 그런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내용들은 뭐 그 다음 해에 개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우선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목적과 취지를 이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암기를 위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뭐 취재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암기해서 혹시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했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게 얼마나 갈까요? 뭐 몇 개월이나 가겠습니까? 특히 에너지 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 굉장히 실무 위주의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작 실무에 가서는 다시 또 법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다. 암기도 뭐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장문의 법조항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도 요령 있게 전략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암기를 전략적으로 요령 있게 암기를 하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먼저 법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제 필요한 것들을 암기해 나간다.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의 목적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의 목적을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이 이제 4개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의 각각 목적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다. 그럼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에너지원 합리화법, 에너지법, 건축법 다 마찬가지죠. 목적을 우선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좀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포괄적인 것들을 이해해 들어가는 거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먼저 정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 법의 이제 목차를 정리하는 겁니다. 목차를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각 장별로 나와 있는 목차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각 장별 뭡니까? 장별 제목과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다.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목차에서 각 장별 제목과 핵심 내용. 제목과 핵심 내용을 알고 있어도요. 실무하실 때 전혀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찾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목차가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옆에 있는 법규책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장별 제목과 핵심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세부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암기가 적절하게 기반이 돼야죠. 암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3가지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각 4개의 법을 포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개의 법의 목차를 정리합니다. 목차를 정리하고 각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우선 먼저 장별 제목을 먼저 익혀놓으면 그 제목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짐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공략해 들어간다. 필요하면 요령 있게 전략적으로 암기한다. 자, 물론 뭐 이 방법이 사실 뭐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잘 지켜지질 않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OT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법에 대한 우리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응시 자격을 먼저 좀 보죠. 응시 자격. 우선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응시 자격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의미고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나옵니다. 에너지 평가사장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자, 우선 응시 자격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죠. 기사 자격증이라는 건 이제 관련 분야입니다.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요 분야의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죠. 취득한 후에 직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에너지 평가사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를 취득했을 때 1년이 더 필요하겠죠. 3년을 직무 분야에 종사를 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2년을 더해서 5년입니다. 2년, 3년, 5년 해당 분야에.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자, 관련 학과를 전공했을 때 우선 이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라는 건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요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 학과를 전공했을 때 졸업한 후에 직무 분야에 4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년제 대학 졸업하면 이제 기사 자격 취득이 주어지는데 자격이 주어지는데 2년을 더 해야 되죠.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그래서 재학 중인 분들은 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게 빠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년제는 5년, 1년을 더 하고요. 2년제 전문대학, 3년제, 2년제 전문대학을 말하는데 2년제 학과를 졸업했다 관련 분야에 역시 6년, 1년이 더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 전공을 하지 않고 관련 직무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했을 때도 시험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 이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주어지고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죠.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자, 그러면 자, 이제 건물 에너지 관계 법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OT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네 개의 법이고요. 기타 건축물 에너지 관련법은 기타 법 관련 규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번째는 그게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용합리화법, 에너지법, 건축법 이 4개의 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거기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녹색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을 정해놓은 법들이죠. 그래서 저탄소법의 근간으로 해서 이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평가사의 그런 그 에너지 평가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에너지 합리화법은 그 좀 포괄적인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 이용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나 그 에너지 수급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법이죠. 좀 광범위합니다. 양도 많고요. 이 법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에너지법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 에너지법이 더 포괄적인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너지용 합리화법보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정책 계획에 대한 얘기. 가장 포괄적인 법이 에너지법이고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용에 대한 에너지 수급 이용에 대한 그런 규정하는 좀 포괄적인 법이고, 녹색 건축물에 대한 걸 규정하는 법이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건축법은 이제 녹색 건축물이니까 요 틀이죠, 틀. 건축법을 미리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 그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축법은 대지하고 구조, 설비, 용도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우선 이제 지금 2015년, 2016년 예를 들어보면요, 2015년, 2016년 국가 자격증이 되면서 요거를 예로 들어보면 2015, 2016년에 자, 첫 번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법 5문제, 에너지법 1문제, 건축법은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20문제. 2015년, 2016년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요 전에 그 2013년에는 그 민간 자격일 때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6문제, 에너지용 합리화법 4문제, 에너지법 1문제, 건축법이 이제 8문제가 나오고 요 4가지를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1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문제가 됐는데, 이때는 민간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기준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힘들고 2015년, 16년 국가 자격이 되면서 이렇게 세팅이
거의 8문제, 5문제, 1문제, 6문제 이렇게 세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거의 요 범위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요 범위에서 문항수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필히 잡으셔야 되죠. 양도 얼마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용 합리화법과 건축법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 두 개의 법은 전략적으로 요약을 할 필요가 있다. 제 강의 때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은 뭐 양이 얼마 안 되죠. 포괄적인 개괄적인 법이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OT를 마치고요.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